네, 이제 지금 우리 이 교수님 나와 계신데요. 이 실무자 또 목격자에 대한 애도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전 대한 트라우마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 회장님이시기도 하시고요. 현재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신 현진희 교수님 모시고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진희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한진희입니다. 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께 애도를 보내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나눌 주제는 목격자, 실무자를 위한 애도 지원입니다. 예, 이전의 재난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참사 초기, 지금 아직 이제 일주일이 이제 딱 못된 시점인데요. 초기부터 이 목격자에 대한 어떤 지원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이야기 나눌 여유도 없을 정도로 그냥 그 직접적인 희생자가 굉장히 주된 관심사였는데, 이번 참사의 특성은 다수의 이런 목격자들이 더욱더 많은 트라우마를 이제 경험을 하고 계시고, 유가족은 물론이고 또 부상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부상당해서 나오셨던 분들, 또 목격자는 그 현장에 있었으나 부상당하진 않았고 사망하진 않았지만 그 상황에서 그 직접 그 현장을 목격하셨던 분들, 또 이제 넓게는 여러 가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SNS나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거의 뭐 상황에 노출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노출되시는 분들도 이제 이런 목격자 분들이 되고 있는데요. 또 현장에는 이제 경찰이나 소방관 또 이제 그 많은 그 인력들이 실제 그 재난의 구호 활동들을 하면서, 또 이제 응급 요원들도 있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트라우마를 경험한 상황입니다. 자, 이태원 참사는 이렇게 지난주이죠. 10월 29일 날 이태원에서 발생을 했는데, 굉장히 대규모의 사망과 부상이 발생했고, 이 상황은 어떤 우리가 예방할 수 있었던 많은 어떤 규정이나 제도가 있었으나 우리가 미리 예방하지 못했었던, 그래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재난, 사회적 재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특성은 생존자, 유가족, 목격자, 또 이 뉴스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 국민들이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게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무엇보다도 이렇게 참사로 인한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에게 이 목격자 그리고 그 실무자 등등 우리가 왜 이러한 지원이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들이 어떤 맥락에서 우리의 그 애도나 이런 심리 지원의 어떤 대상이 되어야 되는지 이 전반적인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보통 1차 경험자와 우리가 2차 경험자가 대부분 모든 재난 심리 지원에서 초기에 개입의 주요 초점이 됩니다. 1차 재난 경험자는 그 재난을 경험한 당사자들이고요. 희생되신 분들입니다. 그럼 2차 대상자들은, 재난 경험자들은 그 경험자의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직접 그 상황에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들이 이 재난에 노출됐다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3차를 우리가 구조 인력이나 재난 관리자 실무자들을 이제 3차 재난 경험자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4차 재난 경험자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 재난에 직접 노출되진 않았지만 그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또 이런 분들은 이제 개인적인 편차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얼마나 내가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그런 정신건강에 취약성이 있느냐,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 경험에 노출되었던 안 되었던 간에 이 반응이 또 다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5차 피해자는 전혀 이 지역과 상관없지만 간접적으로 이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시는 경우인데, 이번 이태원 참사의 특성은 이 5차 피해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게 큰 특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태원 참사의 어떤 심리 지원 대상자들을 우리가 기존의 심리 지원에서 보는 이 범위를 기준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1차 경험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장에서 구조된 부상자, 그리고 현장에 부상은 당하지 않았지만 그 현장을 고스란히 경험하시고 목격하셨던 그 분들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신 분들이 이 1차 경험자에 해당이 되고요. 2차 경험자들은 이 재난을 경험하신 이 생존자,
또 이제 사망하신 분들의 가족, 즉 유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이 경험자들은 우리가 지금 재난 심리 지원에서 가장 우선적인 심리 지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3차 지원자 같은 경우 이번 이태원 참사의 같은 경우 소방관, 경찰관 그리고 응급 의료 요원들이 그 상황에서 굉장히 고군분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거의 이 상황에서 현장 경험자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이 트라우마 상황에 노출된 이런 상황이고요. 4차 경험자는 이 지역사회에서 이 목격하신 분들이 되겠고, 5차 경험자는 전 국민의 이 미디어 등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인데요. 우리가 이런 지원 대상자들을 보면 이 그 대상에 따라서 이런 그들의 특성과 또 이분들에게 각각 이런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가 이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나뉘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재난 이태원 참사를 경험한 지 지금 한 일주일이 막 미쳐 딱 일주일이 된 시점인데요. 이제 내일이 일주일이죠. 근데 이제 이 재난을 경험하고 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심지어 나는 이태원에 가지도 않았는데 또는 거기 가셨던 그 이후에 계속해서 악몽을 꾼다든지 꿈에서도 내가 그런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신체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이런 증상들이죠. 그리고 굉장히 우울하고 내가 예민하고 짜증이 많아지고 이 굉장히 기분이 불안정하고 이런 정서적인 걸 경험할 수도 있고요. 그 이후에 내가 집중을 할 수가 없고 이런 계속된 반복된 그 외상의 기억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집중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평상시 하던 것들을 자꾸 주저하게 되고, 또 이렇게 힘든 상황을 내 나름대로 벗어나고자 뭐 술을 많이 마신다든지, 또는 뭐 수면제를 복용해서 잠을 청한다든지, 또는 뭐 통증약을 많이 복용한다든지, 또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든지, 고립된다든지 하는 이런 행동적인 문제.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과연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의미의 어떤 상실까지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종류의 다양한 영역에서 증상, 이 행동, 이런 반응들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 재난 후에 일어나는 이런 스트레스 반응들은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정상적인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참사를 경험했는데 만약에 나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게 오히려 사실은 이상한 거죠. 이 뉴스를 보면서도 그 이후에 굉장히 가슴 두근거리고 막 답답하고 힘들고 자꾸 떠오르고 이러는데 그 상황을 경험하신 분들은 정말 굉장한 스트레스를 경험을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정상적인 상황을 경험하신 분들이 경험하는 이러한 반응들을 정상적인 우리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점들은 내가 지금 현재 경험하는 이런 일련의 스트레스 반응들은 굉장히 정상적인 내가 과정을 밟고 있다라고 이제 먼저 인식을 하시는 게 첫 번째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가벼운 정도의 스트레스 반응을 경험하다가 결국은 이제 회복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하지만 이 중에서 아주 일부분만이 실제 정신건강 문제로 이런 뭐 PTSD나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우리가 소위 이런 재난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는 이후에 아주 소수에 있어서만 일어나는 문제여서 지금 시기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네가 이런 시기별로의 어떤 양상들을 좀 아시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급성기입니다. 제가 이번 참사를 보면서 어떤 재난보다도 그래도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경험하면서 정말 그동안 노력했던 것이 헛되진 않았구나. 왜냐하면 이렇게 사고가 난 후 일주일 이내에 우리가 이런 웨비나도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심리 지원도 시작하고 또 어제 오늘 저희는 계속 여러 관련 민간 학회와 보건복지부가 또 행안부가 함께 이런 심리 지원 대책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함께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발빠른 대응이 이렇게 일주일 이내에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그동안에 희생하셨던 많은 분들께서 가져온 우리나라의 재난심리 지원 영역에서의 아마 발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재난을 경험하고 나면 이런 시기별로의 약간의 양상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급성기 일주일 이내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약간 이런 좀 현실을 부정하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좀 이 현실을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용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일 수 있고요. 또 너무 힘들어서 혼자 있으려고 한다거나 뭐 이렇게 어떤 적절한 도움을 내가 청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고 이후에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이내를 우리가 아급성기라고 하는데요. 이 아급성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급성기에서 넘어가면서 본격적인 이런 스트레스 반응들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뭐 불안, 공포 반응이라든지 애도 반응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죄책감. 죄책감도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 감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불신이라든지 인지 능력 변화나 또 신체 증상, 물질 남용 같은 이 앞서서 제가 살펴본 이런 많은 반응 양상들은 보통 이 아급성기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급성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모든 이 웨비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정신건강 전문가이신 분들께서는 이 시기에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의 이 정신건강을 잘 살피고 또 나 자신의 정신건강을 잘 살피고 내가 어떤 스트레스 반응을 겪고 있는지를 일단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인식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을 한 이후에는 그 스트레스 반응에 도움이 되는 대처 방식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히 그것도 이것저것이 아니라 정말 근거 있는 적절한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잘 알아서 그러한 정보를 취득해서 나에게 적용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바로 이 3개월 이내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도움이 가장 중요한 시기는 지금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또 이런 스트레스 반응들을 보이고 계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자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그중에서도 어떤 내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늦지 않게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계획들이 바로 이 시기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시기를 놓쳐서 이게 만성화되는 이 경로를 밟을 경우에는 이게 많은 경우에 이런 심리적인 문제로, 예, 심리 사회적인 문제로, 현실적인 문제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내 일상생활에 어떤 회복이 지연되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뭐 이런 여러 알코올이나 약물 의존 문제나 법적인 문제나 이런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재난으로부터의 영향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이 너무 늦지 않게 나에게 적절한 이 방법들을 적용을 하는 것이 이 만성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만성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트라우마 반응을 경험하신 생존자분들께서는 특히 이 참사를 가까운 곳에서 목격하신 분들, 아마 목격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는지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또는 그 상황에 있다가 빠져나오신 분들, 그 상황에서 그 장면을 보신 분들, 그 장면에서 CPR을 열심히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감정적인 경험을 하시고 집으로 돌아오셨지만 뭐 그 당시에 어떤 아쉬움이나 뭐 그 당시에 내가 좀 더 충분히 하지 못했거나 뭐 어떤 이런 한 우리가 어떤 상황을 경험하고 나면 굉장히 많은 후회를 하게 되고 우리 이러는 것의 이 근간은 자꾸 과거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왜 어땠을 걸 저렇게 했을 걸 이렇게 과거에 우리가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굉장히 이런 죄책감이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 특히 목격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불특정 다수여서 정말 심리지원 기관에서조차 누군가를 이제 확인해서 찾아가서 이 보통 심리지원을 하는데 그런 상황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웨비나를 보시는 분들 중에 주변에 혹시 목격하신 분들이나 이런 참사의 경험이 있다라면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메시지를 꼭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참사는 누구의 잘못도 아닌 비극적인 참사, 재난이라는 겁니다. 예, 비극적인 재난이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서 누군가가 어떤 내 개인의 책임을 지려고 하거나 후회를 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거나 하는 것은 나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 또한 어떤 특정한 사람을 비난하거나 누구의 잘못을 탓을 하거나 이러한 것은 굉장히 이분의 이 스트레스를 반응이 이후에 굉장히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치명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런 어떤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거. 그리고 내가 이 시기에
내 몸과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반응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불안하거나 공포를 느끼거나 공황 반응이 오거나 우울하거나 무력감을 느끼거나 또는 분노 감정을 느끼거나 해리 증상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보통 트라우마 반응이라고 하는 이런 일련의 반응들을 경험하는 것은 누구나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이러한 그 스트레스 반응에 무엇보다도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안정화 기법입니다. 최근에 이 안정화 기법을 저희가 이제 보도 자료를 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접하고 있는데요. 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저희가 안정화 기법을 많이 이제 전달하려고 했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이 안정화 기법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트라우마 반응은 어떤 분들 개인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각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느끼시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이 트라우마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연된 트라우마 반응으로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내가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내 자신의 이 정신 건강을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모니터링하고 나 자신을 돌보고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고통이 만약에 심각하고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라면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주변에 계신 분들이에요. 생존하신 분들, 목격하신 분들. 제가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특히 젊은 분들 중에 본인이 그걸 목격하고 너무 힘든 상황인데도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이걸 털어놓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해받지 못해서. 막 비난을 받는 거죠. "거길 왜 갔어?" 뭐 이런다든지 "아니 쓸데없이 거길 왜 간 거야? 아니 할로윈이 뭐가 이렇게 중요해?" 뭐 이런 어떤 그 부수적인 다른 걸 가지고 오히려 비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비난이나 이런 어떤 이런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사실 이런 문제를 사실 털어놓고 쪼끔 공감을 받고 도움을 받으셔야 될 분들이 사실 문제를 털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계신 가족, 친구, 친척, 이웃 누구든지 지인들, 동료들 누구든지 간에 이 생존자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혐오나 비난이나 이런 어떤 편견이나 낙인에 근거한 반응들은 좀 여러분들께서 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서로 도움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어떤 비난에 섞인 이런 말들은 더 2차적인 피해로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고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공감입니다. 아마 앞서서도 정찬승 원장님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신 걸로 알아요. 무엇보다도 고통을 겪으신 분들의 곁에 있어 주라라는 말들은 우리가 지금 계속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해서 전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공감하고 위로해 주는 것만큼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라는 거 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지금 상황에서도 혹시라도 지금 현장에서 각 가정에서 지역 사회에서 여러분의 친구, 지인들에게 어떤 상황이든지 비난이든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내시는 분들은 멈추시고 공감과 위로를 표현해 주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은 특히 참사를 경험하신 분들이 굉장히 젊은 연령층이 많으시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제 SNS 사용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이 SNS 사용이 활발하다 보니 이런 여러 자극적인 뉴스를 보거나 영상을 시청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데요. 이런 소비하는 시간을 가능한 한 제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혐오나 비난을 쏟아내는 이런 댓글을 쓰는 행태들, 이런 행동들은 우리 모두가 자제해야 한다면 이런 어떤 부정적인 태도로 인해서 희생되고 이제 여러 상처를 받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 만약에 평상시에 좀 더 심리적으로 취약하거나 또 스트레스가 많거나 또 정신 건강이 취약하신 분들은 특히 이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방송이나 보도는 멀리하셔야 됩니다. 이 탐사 요즘은 옛날에 흑백 TV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 SNS나 유튜브나 이런 걸로 이제 공유되는 영상의 수준이 너무 리얼해서 거의 내가 거기에 갔다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리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에는 이제 영상이나 이런 대중매체를 통해서 노출되는 것은 간접적인 노출이라고 많이 간주를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간접적인 노출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직접적인 트라우마에 노출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직접 목격하지 않으셨더라도 영상이나 이런 사진이나 이런 아주 리얼한 이런 영상을 통해서 노출되는 것 또한 트라우마의 직접적인 노출과 거의 맞먹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비난이나 이런 것들을 멈추시고 그 고통을 헤아려 주시고 공감하는 게 가장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안정화 기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가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고 나서 우리가 계속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 나의 관심이 현재에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제 과거에 계속 이 중점을 두고 과거에 이렇게 할 거, 저렇게 할 거, 이제 후회를 한다든지 또는 미래에 내가 이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나는 이제 무너졌어, 망가졌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이런 점치는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어떤 이런 행위들이 나를 불안하고 우울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현재,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특히 이제 나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나의 현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안정화 비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보통 복식 호흡을 가장 많이 추천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복식 호흡이 워낙에 우리가 평상시 호흡하는 방식이 아니다 보니 이 심호흡을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심호흡을 하시면 됩니다. 심호흡은 말 그대로 좀 더 깊이 오래 숨을 하고 쉬는 겁니다. 이렇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이렇게 뱉는데 특히 내뱉을 때를 훨씬 더 길게 오래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다 보면 내가 이 호흡하는 데 집중을 하게 되니까 현재에 있게 되죠. 그리고 이 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내 마음이 상당히 안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내가 고통스러운 것으로 치닫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식호흡입니다. 복식호흡은 이제 아랫배가 부풀어 오르게 숨을 들이쉬는 거예요. 들이쉴 때 배가 불룩 나오게. 들이쉬고 내쉴 때는 배가 쏙 들어가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데 배를 같이 부풀어 오르게 하면서 다시 쏙 들어가게. 이 아랫배를 통해서 이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우리의 횡격막 확장되면서 훨씬 우리에게 이 숨이 이 공기가 많이 유입이 되게 하면서 우리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복식호흡을 평상시에 수시로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자꾸 그 영상이 떠오르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이 자꾸 떠오를 때 이 복식호흡을 통해서 내가 내 스스로를 통제하려고 하시는 것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착지법입니다. 착지법은 지금 내가 here and now, 지금 여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나의 온몸의 감각을 느끼도록 의도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특히 이 발을 쿵쿵 하면서 내 발꿈치를 들었다가 내려놓고 들었다 내려놓고 하면서 이 바닥을 느낀다든지 또는 내가 앉아있는 이 의자에 밑에 엉덩이의 촉감을 느낀다든지 허리에 닿는 느낌을 느낀다든지 또는 시각,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 지금 나는 냄새들, 내가 어떤 차를 마시면서 차의 향기에 집중한다든지 음식을 먹으면서 이 미각에 집중한다든지 이렇게 감각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가 이 현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착지법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나비포용법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거 보도자료 낸 다음에 TV에서도 또 여러 신문이나 뭐 기사에도 이 나비포용법이 굉장히 많이 소개되고 있어서 고무적인데요. 자, 이렇게 크로스를 하셔서 스스로 토닥토닥토닥 하는 거죠. 괴로운 장면이 떠오를 때, 힘들 때 내 스스로 괜찮아. 네,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나를 이렇게 위로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누구 울고 막 힘들어할 때 아우 괜찮아 이러면서 위로 토닥토닥 어깨 두들겨주고 등 두들겨주고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신체적인 격조 사람에 따라서 이게 또 하나의 어떤 이 촉발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상담을 하실 때도 앞에 계신 분에게 스스로 이렇게 나 스스로 토닥토닥 셀프 나비포옹법 이것을 해보시도록 하는 것은 스스로 나 자신을 위로하면서 마음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실무자들 같은 경우 저에게 이제 목격자, 실무자 이제 다 말씀을 주셨는데 실무자 또한 목격자나 실제 재난 생존자 못지않게 현장에서 있는 그대로 이 구조 활동을 하면서 트라우마에 노출되셨기 때문에 동일한 스트레스 반응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스트레스 반응을 경험하고 있구나 인지하시는 겁니다. 그다음은 두 번째는 그 방법에 맞는 적절한 대처 전략을 잘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대처 전략을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참사에 대응하셨던 실무자분들께서는 스트레스 징후를 잘 자각하시고 내 업무량을 잘 관리하시고 이전보다도 좀 더 내가 의도적으로 쉬고 일하고 하는 이 일과 이 휴식 시간을 좀 더 철저히 지키고 또 이제 퇴근을 하면 가능한 한 쉼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든지 이 업무와 내 이 개인적인 생활을 분리해서 내가 충분하게 쉴 수 있는 시간, 개인적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전에 잘 하셨던 스트레스 대처 전략이 있다면 활용하시고 또 이제 특히 이 스트레스 대처에 중요한 효과적인 것으로 이 여러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벼운 신체 활동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신에게 맞는 이런 스트레스 대처 방법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고 특히 내 주변 사람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고립되어 있지 말으시고 연락을 유지하시는 거, 술, 담배, 약물 피하시고 그다음에 그래도 힘들다면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게 심리 지원에 도움이 되는 여러 전화번호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주어진 시간이 좀 오버했나요? 네. 그래서 목격자, 실무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에 목격하신 분들이 많은 지금 참사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본인도 실천하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이 담긴 알찬 강의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 실제 안정화 기법도 간단히 소개해 주셔서 더 감사드립니다. 여러 실무자 또 관련된 공무원 경찰분들이 여기 함께 여러 애도 작업 지원을 포함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분들이 본인들도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현진희 교수님의 말씀이 현장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잘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특별한 질문은 없는데요. 아마 교수님 강의가 워낙 완벽하게 잘 정리가 돼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 오늘의 강의는 각 섹션별로 유튜브로 저희가 만들어서 다시 내용을 저희 안산 온마음센터 홈페이지에 올릴 내용입니다. 네, 아마 최지우 선생님이실까요? 하여튼 제가 JIWOC 아이디를 쓰신 선생님께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강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현진희 교수님 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메시지 하나 이 방송 보는 모든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을 끝으로 현진희 선생님 세션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마 전 국민이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참사를 저희가 이번에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트라우마 반응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모두가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되겠고요. 어떠한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또 잘 적용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겠고요. 특히 이제 재난 초기에는 정확한 정보와 특히 이런 대처 방법에 대한 정확히 알고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실무자분들도 많으시라고 생각해서요. 각자 소속된 기관에서 어느 때보다 이러한 정신건강에 대한 정확한 정보 그리고 특히 이런 스트레스 반응을 정상화해 주시는 이런 메시지 전달은 그들이 스스로 굉장히 위안이 되고 회복에 도움이 되는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저희 5분의 강의가 함께 진행이 됐습니다.